다양한 연령층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룡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공룡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룡 열전 저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박문연구원 박진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 공룡 열전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그 대중 강연을 자주 나가거든요. 대중 네. 강연을 자주 나가면은 주로 가는 곳이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학교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네. 초등학생 애들이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면은 이제 공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3학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너 공룡 좋아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공룡을 졸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타크로스도 아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공룡 책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공룡 책들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아용이 있고요, 성인용이 있거든요. 그런 저기 대형 서점에 가면 보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유아용이고요. 예. 그 중에 2권 정도가 성인용 책입니다. 중간을 이어주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유아용과 성인용 책 사이를 이어줄 만한 책을 쓰고 싶었고, 그리하여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공룡열전이라는 책입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수준이 높은가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저희는 공룡 얘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 공룡하면 제일 유명하게 티라노사우루스 아닙니까? 예. 이 공룡의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처음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인지도 몰랐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화석이 처음 이제 기록이 된 게 19세기 말이거든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제 미국의 전혀 다른 두 학자분이 각각 따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하나하나씩 발견을 했는데 한 분은요, 이게 머리에 뿔이 달린 뿔공룡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요, 타조공룡이라 해가지고 타조처럼 생긴 공룡이 있습니다. 타조공룡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굉장히 단편적이었거든요. 척추 몇 개랑 발바닥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버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미국 몬타나주에서 거의 완벽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신 고격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화석의 정체가 주인이 거대한 육식공룡이라는 것을 이때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그의 상사였던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인 헨리 오스번이 같이 이제 지은 학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예. 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학명 이름이 그 뜻이 폭군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룡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로 보고된 지 한 110년이 됐어요. 그래서 1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지어진 학명으로 지금 과학계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알려진 지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제 100년 간 넘었군요. 예. 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유명한 공룡 영화 쥬라기 공원을 들 수 있는데 1편이 정말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차도 흔들고 주인공들을 무섭게 만든 주인공이었는데 거의요. 근데 학계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의 제왕이냐, 시체 청소부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 논란이 나온 걸까요? 예,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처음 논쟁이 시작된 게 93년도예요. 영화 쥬라기 공원이 막 개봉을 했을 시기인데 그때 이제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의 존 호너 박사님께서 이제 학회에 가셔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활발한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느릿느리게 걷고 시체를 청소하는 시체 청소부와 같은 동물일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충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가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먹잇감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면 눈이 안 좋았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청소동물인 하이에나처럼 뼈를 씹어먹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청소동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공룡학자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했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활발한 사냥꾼이라고 믿었던 학자들은요 어떤 증거들을 댔냐면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가 눈이 앞을 향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날 살아있는 사자라든지 호랑이처럼 눈이 앞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사냥감을 추적할 때 굉장히 편리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뛸 수는 없었어요. 몸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가지고. 근데 빨리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걸어가지고 사냥감을 붙잡았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자, 이
존 호너 박사가 이런 가설을 제시했을 때 이게 얘기가 된 게 짧은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앞발. 예, 실제로 예. 사진을 찾아보니까 앞발이 굉장히 이렇게 돼 짧아요. 예, 예, 짧죠. 그런데 뭐 대다수의 학자들은 영화에서 나왔던 이미지를 상상했던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예. 이 주라기 공원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공룡이 벨로키랍토르지 않습니까? 작은 육식 공룡인데 네. 이 공룡이 영화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예, 그 영화 속의 그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은요, 보면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무리 사냥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사람보다 크지 않습니다. 큰 거위만 해요. 그래가지고 벨로키랍토르를 영화 속 벨로키랍토르를 보고 이제 박물관에 간 어린 아이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오죠. 아하. 그리고 영화에서는 벨로키랍토르가 악어와 같이 그런 비늘로 덮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요. 깃털이요. 예, 예. 물론 이제 벨로키랍토르 자체에서 깃털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은 벨로키랍토르 뼈에 그런 뼈 그 깃털들이 달라붙어 있었던 돌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날의 그 비둘기라든지 실면조처럼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는 게 지금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와 좀 다른 영화와 실제 벨로키랍토르가 다른 이유는요. 물론 이제 그동안 복원도가 바뀐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영화 속의 벨로키랍토르가 사실은 벨로키랍토르가 아니에요. 다른 공룡을 사용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영화 속의 벨로키랍토르가 아니면 어떤 종류입니까? 원래는 그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예.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인데 벨로키랍토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데이노니쿠스가 약간 더 크고요. 그리고 데이노니쿠스가 약 1억 년 전 북미 대륙에서 살았던 육식 공룡이고 예. 벨로키랍토르는 7,500만 년 전 아시아 대륙에 살았던 완전히 공룡이에요. 떨어져 있군요. 예, 다른 동물입니다. 근데 저기 영화 주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인 그 소설이 쓰여질 때 1980년대 예예. 그때 그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인 그레고리 폴이라는 사람이 예. 그 데이노니쿠스를 그 벨로키랍토르의 한 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저서를 통해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 원작 소설을 쓰던 마이클 크라이튼 씨가 데이노니쿠스가 벨로키랍토르의 한 종이네 하고는 그거를 자기 소설에 넣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지른 그런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의 실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가 공룡학계에서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사실 궁금한 게요. 예. 공룡을 지금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화석을 통해서 복원을 하고 추측을 해서 만든 건데 어느 정도의 상상력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상력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예. 그 매번 새로운 종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복원도가 매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른들이 옛날에 과학책을 통해서 봤던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군요. 예,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과 또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공룡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됐는데 뼈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종 판별 수준의 그 공룡이 몇 마리 발견이 돼가지고요. 일단은 학계에 보고된 종류는 3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동 지역에서 발견된 목긴 공룡 부경고사우루스가 있고요. 그 친구는 이제 2001년도에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성군에서 땅굴을 파는 조그만 초식 공룡이 있습니다. 코레아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시 뿔공룡 종류인 코레아 케라톱스가 있는데 이 뒤에서 소개한 두 종류는 2011년도에 학계에 보고가 됐고요. 원래 사실 이 3종류 이외에도 더 많은 공룡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아직 예. 학명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연구가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공룡 발자국인가요? 공룡 알입니다. 알인가요? 예, 알입니다. 알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건 있습니다. 발자국인 건가요 지금? 이건 지금 알이 박혀 있는 그 음, 지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알입니다. 알.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데 뼈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발자국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과 뼈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예. 예, 발자국 같은 경우는 공룡이 일단 질퍽질퍽한 진흙을 걸어가고 아하. 태양에 의해서 한번 구워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덮이거나 해야 되는데 공룡뼈는 공룡이 죽은 다음에 바로 묻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룡 뼈가 발견되는 그런 보존이 되는 환경보다는 공룡 발자국이 보존되는 환경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이 더 많이 지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그 일본 우리나라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요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화석이 나올 수 있는 지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공룡 화석들, 다양한 공룡 화석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번 잘 더 찾아주시고요. 예, 예. 93년도에 쥬라기 월드가 나왔을 무렵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쥬라기 월드컵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아, 예, 있죠. 돌발이 나오는 예, 거, 예. 야크. 예. 그거 때문에 그때 한참 그 또래 아이들이 지금 작가님처럼 예, 예. 자라가지고 공룡의 연구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또래 학생들을 지금 강연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 계획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발견한 새로운 화석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고요. 그걸 끝나면 이제 다시 또 더 새로운 화석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 강연도 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책 쓰는 것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공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석 생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대중서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석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공룡 이외에도 재미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공룡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 열전의 저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박문연구원 박진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